아까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요즘 최대 핫 이슈는 한덕수 총리일 텐데요. 네네. 굉장히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6%나 되고요. 네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4%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 35%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가운데서도 한 10% 정도는 아예 그냥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 차출론도 사실상 거품이다라는 거예요. 거품이다. 이 8명이 제대로 지금 뛰고 이 8명이 구도를 형성했을 때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나온다. 네. 지금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무소속으로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재경선을 해서 무슨 뭐 단일화를 한다는 게? 그게 꽃길 걷다가 꽃가마 타는 거예요. 꽃길 걷다가 꽃가마 타게 예, 된다. 예. 실제로 경선이라는 건 치열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이 정당에서는 이 사람이 적당해라는 그럼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전당대회나 혹은 이 선거 과정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럼요. 대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 탈탈 털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은 그냥 자기는 지켜만 보고 아니 나 안 털려 괜찮아. 그리고 누구 왔어? 그래 안녕. 왔어? 그럼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후보하자. 그러고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선 과정에 들어와서 네네. 후보들이 치열하게 또 검증하지 않습니까? 서로 네. 서로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논란이 됐거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네.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겠다.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을 할까요? 그리고 애당초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4명 가운데 한동훈 대표로 이렇게 경선 결과 끝났다. 네네. 그러면 그때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내가 단일화 요구한다 이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여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 네, 나올 가능성이 일단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당성이 없다. 정당성이 지금 없다. 말씀드렸듯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요. 꼭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과 정몽준 때가 있지 않았느냐. 노무현도 조금 한 경선을 다 통해서 후보가 됐고, 근데 정몽준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했다. 네. 땡 아닙니다. 그때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왜냐하면 됩니까? 네. 그때는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경선이 있었고 그땐 정몽준은 정자도 안 나올 시기였어요. 정몽준이 나온 건 2002년 월드컵에 4강까지 오른 다음에 그 계속해서 인기가 이어지다가 그 네네. 인기가 나중에 지지율로 갑자기 그렇게 변환된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10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경선은 뭐예요? 이미 그 전 겨울부터 계속 그렇죠. 초까지 있었어요. 경선 제가 보기에 민주당 경선 중에 가장 드라마틱했어요. 지지율 3위인 노무현이 그렇죠. 완전히 광주에서 뒤집어 엎어갖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정몽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겨서 사실 후단협이란 게 생기고 그 과정이 사실 전 정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경선이 있고 그 경선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그때 정몽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몽준이 옆에 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이 경선 들어가라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정몽준이 정치에 아직 발을 들여놓거나 생각도 안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치의 한덕수가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리고 경선을 지켜본대. 말도 안 되죠. 양쪽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배경 자체가 맥락 자체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때랑. 최초의 사례예요. 최초의 경선을 그냥 지켜보고 나랑 해 하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야,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친윤 쪽에 있는 한 55명 정도가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추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50명 정도가 그 정도로 가 있다라는 건데 네.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추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 연판장 사건과 비슷한데 네. 나경원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연판장 돌려갖고 김기현 그랬었죠. 추대하는 네. 김기현이 그때 3%도 안 됐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넘는 그런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아직도 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발표하지 않았어도 우리 잔상에는 뭐예요? 윤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현역 의원이 50몇 명 아직도 움직이고 있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사실상 해당 행위인 건데. 그렇지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할 만큼 거꾸로 또 보면은 친윤들이 지금 나경원, 네. 김문수, 홍준표 전부 다 뭔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니 한덕수 쪽으로 그렇게라도 좀 뭔가 빌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윤석열 측,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 측에서 분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주가 조작에 이어가지고 분산 투자까지. 그렇죠. 네. 한 주식을 딱 바라봤는데 이 주식이 이게 몰빵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이 간만 봐. 그 다음 주식도 보니까 이 주가가 영 계속 치고 올라가지를 않아. 정체돼 있어.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던 사람 갑자기 상장시켜요. 너 빨리빨리 상장하자. 이러면 주가 조작이죠. 상장시켜가. 이제 셋했는데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오픈된 종목에서는 안 그렇죠. 돼. 네. 원외에서 하나 이제 딱 그렇죠. 키워놔. 이 원외에 지금 상장 안 된 이 지금 그 기업이 괜찮아 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되는 놈 한 놈 마지막에 밀어주면 되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참 진짜 살다가 이제는 경선까지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들어오겠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까지도 듣는데 과연 그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를 조금 이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66%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 63%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망론 부정적인 여론과 거의 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9.7%면 29.7%가 의미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율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약 한 5%포인트 정도 빠진 건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고 63%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 플러스 관망 내지는 중도까지도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또 유의미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이 좀 됐던 건데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대권주자 1위를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은 정치인에 이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3관왕을 지금 이제 달성한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대권주자로 꼽힌 1등이 압도적 1등이 한덕수 총리라는 겁니다. 네네. 특히나 더 눈에 띄는 게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 지역에서도 30% 가까이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놀랍게도 이재명보다도 더 높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는. 네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광주 전남북에서 한덕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네.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덕수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지금 좋은 점이 있다. 하나는 전주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아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호남 출신을 후보로 내세운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우리도 전략적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호남이 언제나 전략적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즉 호남 출신이 아니라 PK 출신의 정치인을 선택을 함으로써 PK를 갈라치고 영남 그러니까 TK와 PK를 또 갈라치면서 네. PK의 일부를 가져오고 거기에 호남표를 더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마인드인데 네. 그거를 똑같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PK, TK를 합치고 호남표를 일부 갉아오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상품 한덕수라는 상품이 광주, 전라, 호남, 간주, 전북, 아까 전북, 전남에 표를 갉아먹을 거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갉아먹기는커녕.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비호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